퇴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상시적으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어, 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투쟁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2015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강제 퇴거 위기에 맞서서 주민분들이 자조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항을 하셨고, 그 결과 서울시가 이제 건물주와 주민분들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 건물이 저렴 쪽방으로 운영이 어, 되게 되었고요. 이런 저렴 쪽방 제도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고, 주민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월세를 어, 내실 수 있게 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렴 쪽방 제도 같은 것들이 이 동자동 쪽방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다른 쪽방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재개발 관련해서도 많은 투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자동 안에서도 관련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 지역의 재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시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결과가 이제 공영 재개발이 되게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자가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기는 한데 이들을 너무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어, 이 보도로 하여금 제 기자로서의 어떤 이력이라던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됐던 것도 정말 당연한 일인 거고. 그래서 한때는 이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진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돌아와서 봤을 때는 어쩌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이라던가 괜한 성찰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기로 생각을 했던 것이 보도로 끝낼 수 있었는데 굳이 책까지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나의 일이 원래 이 일이고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를 한 이상 내가 이 주민분들이랑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관심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장작을 계속 넣어주는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쓴 까닭에도 보도의 생명력 이상의 어떤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분들이 읽어서 빈곤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분위기를 환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컸고요. 나름대로 저 역시도 그 어떤 취재 윤리라던가 이런 데에 있어서 특히나 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긴 기사를 냈었을 때 고민이 안 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관심을 집중시켜서 많은 사회적 자원이 이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독자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향은요.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이 책을 썼을 때도 그렇고 저는 단순히 이 쪽방촌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분노, 비난 여기에 머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비난해서 이 사람들이 쪽방 건물을 팔고 그냥 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쪽방 건물 주인이 등장해서 또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다만 우리 사회가 빈곤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이 사람들이 가난할 만해서 가난했다. 저런 곳에 살만해서 살았다.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이 도시 빈민들 혹은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빈곤 구조에 대해서 혹은 누가 착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했고,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 많은 보도가 있는데요. 점점 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삭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난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어떤 부에 대한 선망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어
정말 우리 사회를 좀 지배하고 있는 정서인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작은 노동 혹은 보이지 않는 노동 혹은 하급의 노동들을 다 묵묵하게 해내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어떤 사례들 혹은 책에 담긴 이야기들 함께 보시면서 조금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동자동 쪽방촌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수급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고령자가 많으시고, 그래서 수급자라는 말은 더 이상 어떤 시장에서 임금 노동이 불가능 하신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고령이시고 장애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뭐 이분들이 어떤 임금 노동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쪽 방촌에 흘러 들어오시는 경로를 보면은 IMF 이후에 쪽방촌 규모가 확장될 때 같이 흘러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건실한 뭐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소상공인이셨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당시 IMF 때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뭐 해고를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자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측면들이 있고,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뭐 타인이나 어떤 뭐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그 중에는 뭐 윤리적인 판단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저는 항상 어떤 빈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매우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 그런 판단을 쉽게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런 판단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뭐 가난한 사람과 빈민에 대한 그런 판단은 매우 빠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판단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너무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조금 유보하고 어떤 개인의 삶 혹은 이 공간의 역사, 한국 사회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 좀 더 복합적으로 보는 작업이 전 연구자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탓으로 넘겨버리면 제일 쉽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우리 사회는 잘못이 없고 그 개인만 잘못했다라고 탓을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쪽방촌에서 만난 어떤 주민들은 분명히 수십 년간 어떤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고 당연히 세금도 열심히 내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어떤 담당했던 시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 우리 사회의 어떤 예를 들어 뭐 IMF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자신의 요새를 만들지 못하고 이곳으로 밀려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의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왜 그 시선이 다분히 강자의 논리 혹은 가진 자의 이야기인지를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연구를 하는 동안 그 고등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뭐 수십 명 되는 고등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러 왔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학생들이 거기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쪽방 주민들과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거죠.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는 거고, 저 사람들은 저기 다른 세계에 어떤 부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거고, 나는
저 세계와는 다른 아주 밝은 세계에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은 내가 피해야 될 미래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어, 그 누구도 연결이 안 돼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어, 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쪽방에 계신 주민분들과 우리도 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능성 혹은 어떤 사회적인 연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상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쪽방에 계신 주민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도와야 될 존재는 아닌 거죠. 물론 돕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상을 해보고, 그 큰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어,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 책에 짜장면의 사례가 나와요. 어떤 봉사단체에서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짜장면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굉장히 그걸 모욕적으로 느끼셨어요. 제가 연구를 했던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저 짜장면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걸 돌려줄 방법이 없다. 되게 일방향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돌려줄 능력도 없고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빈곤, 가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 주면 그분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거기에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방향적인 어떤 도움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조조직에서 하는 어떤 식사 나눔 행사 같은 것을 보면 거기서는 1,000원의 밥값을 받거든요. 사실 1,000원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죠. 그 식사를 만드는 데 드는 어떤 노동의 비용이나 재료값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1,000원을 내고 밥을 사 먹는다라는 이 감각이 이분들한테는 어떤 본인의 인격이 어떤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다 알고 있다. 이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아주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걸 채워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사실 우리가 사회 정책 혹은 복지 정책이라고 부르는 많은 제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정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이 주는 행위 다음에 오는 그 받는 행위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